삼성전자가 고창에 3,500억 원을 투자해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삼성의 첫 전북 투자인데요. 하지만 과거 투자 무산 사례와 더불어 최근 비수도권에 대한 삼성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는 전북이 빠져 있어 마냥 반길 만한 소식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문제 전북연구원 김시백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삼성전자의 이번 고창 첨단 물류센터는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 내에 이제 축구장 한 25개 정도 규모, 18만 제곱미터 부지에 3,500억 정도 투자해서 2027년에 완공할 예정인 이렇게 초대형 호남권 초대형 물류센터입니다.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서해안 축에 이제 한가운데 위치해서 삼성전자의 남부권에 이제 물류 망을 이제 강화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전국 거점의 물류 센터로서 이제 기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주요 시설로는 이제 최신 자동화 설비를 이제 도입을 해서 한 창고동 규모나 16만 제곱미터의 상업 물류 기능을 이제 갖춘다고 이제 계획되어 있고, 상시 운영 인력은 한 500명 정도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의 전북 투자가 이번이 처음이라 파급 효과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 이렇게 삼성전자 전북 투자로 발생하는 효과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효과는 이번에 뭐 언론에서 많이 발표한 것 같이 500명 이상의 상시 고용 효과가 있다. 이거는 이제 운영 단계이고, 실제로 또 3,500억의 이제 건설 투자지, 이거는 단기 경기 부양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계산한 걸로는 연간 한 1,000명 정도 한 3년 동안 이제 발생하는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효과 이제 간접 유발 효과인데, 이제 물류센터 이제 운영하면서 주변에 이제 물류 운송업이라든가 그 서비스업 매출 확대가 발생하고, 그리고 관련된 자동화 설비, 관련된 수리나 그런 제공업체 기업들의 이제 연쇄적인 투자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전북의 이제 서남권에 이제 산업 지형이 이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고창하고 부안, 그다음에 새만금, 군산까지 이어지는 물류 콜드체인, 그 이커머스 이거하고 물류단지, 물류 복합단지를 이제 끌고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창 쪽이 이제 도시개발 효과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5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유입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가족까지 들어오게 되면 인구 수입 유입 효과가 발생하고, 이거는 이제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학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충, 상권 확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활권 단위 경제 규모가 확대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또 고창에서도 이제 신도시급 주거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관광이나 창업 이런 게 대해 유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삼성이 최근 수도권뿐 아니라 광주, 전남을 비롯해 구미, 울산 등 비수도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수백조 원대 규모입니다. 전북은 이 계획엔 빠졌는데 투자액으로 따지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이번에 삼성에서 발표하는 신규 투자 계획을 이제 봤는데요. 이렇게 보면 전라북도가 빠졌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은 이렇게 단순히 그 신규 증설이 아니라 이제 그 산업에서 삼성에서 역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영역별로 이제 제조 기반을 이제 최적의 지역에 이제 좀 재배치한다라는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투자 계획 지역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삼성 기존 생산 거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기능들 좀 더 고도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서는 기존에 삼성의 생산 거점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투자 지역을 빠진 것 것이 좀 아쉽습니다. 다만 이제 또 이 삼성 SDS가 이제 추진하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저기 전남 해남에 이제 솔라시도 기업 도시에 이제 추진하는 걸로 결정되는데, 사실 솔라시도하고 새만금하고 사실 여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대규모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하고 어떻게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게 해남으로 갔다는 게 상당히 아쉽고요. 다만 그럼에도 이제 첫 술에 이제 배부를 수 없듯이 이번에 물류센터,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으로 이제 이걸 기점으로 삼성에서 이제 신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ESS라든가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에 이제 신사업 유치 환경을 좀 이제 이번 기회에 갖췄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2011년이죠. 삼성은 전북 새만금에 수조 원대 투자를 약속했다가 취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투자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때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삼성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예. 삼성 이제 사실 기업의 투자 유치는 그 기업 그 산업하고 산업 현황, 정책이나 그런 대외적인 환경하고 그다음 기업 내 내부 여건 그리고 지자체 지원 환경 이 삼박자가 함께 맞아야지만 이제 이루어지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그런 그 진행 과정입니다. 근데 2011년 당시 보면은 삼성에서는 이제 미래전략실 중심으로 5대 신수종 사업을 계획을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태양광 사업이었고 이게 새만금 그 재생에너지 복합 클러스터로 이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도 분명히 사업 추진 의지는 당시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새만금 그 당시에 새만금 이제 사업 초기에 이제 산업단지 아직 매립이 완료가 되지 않았고 삼성은 2011년에 이제 21년에부터 이제 투자하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 특히 태양광 분야 같은 경우 2011년 이후에 이제 중국발로 이제 저가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국내 태양광 관련된 산업 경쟁력이 상당히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룹사 삼성 그 그룹 내에서도 이건희 전 회장이 이제 건강 악화로 쓰러지고 입원하고 이재용 회장의 그 승계 문제가 맞물리면서 불확실 사업들은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2010년 후반에는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결국 그 당시 5대 신수종 사업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삼성 SDI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철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 그 당시 철회 시점에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회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 아니면 후속 계획을 발표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는 이제 삼성이 추구하는 책임 경영 측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중요한 건 이제 이번 투자를 계기로 전북의 대기업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 계속 투자가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크게 대기업의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려면 4가지 정도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이건 이제 그 전라북도가 이제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류, 교통, 에너지, 데이터 인프라 이제 고도화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가 아리백 이게 이제 최우선 조건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 중심으로 아리백 대응 그런 에너지 대응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 새만금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빨리 이제 완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기업이 필요한 그 단순히 대기업이 보고 오라고 하는 게 대기업이 딱 오면은 올 수 있는 그런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판단했을 때 대기업 유치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분야는 아무래도 스마트 분류, 로봇 자동화 분야하고 탄소 소재를 활용한 그런 전장 아니면 2차 전지 그런 클러스터 그리고 그린 에너지라든가 ESS 그리고 배터리 2차 전지 재활용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농업하고 푸드테크 쪽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제 특별법이 이제 활용한 이제 규제가 저희가 규제 특례가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이 가능할 걸로 되고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신사업에 대한 테스트베드 아니면 메가 샌드박스 구축을 통해서 전북만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전북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대기업형의 인재 공급 체계를 일단 만들어주고 정주 환경을 정주 인프라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기업 유치나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그 인재 확보가 어려워서 못 가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회발전 지금 전북 같은 경우 이제 5군데가 이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고 그리고 글로컬 대학도 2개가 있고 라이즈 사업이랑 함께 이런 그런 인재 양성 체계는 분명히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갖추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 또 인프라 펀드를 활용해서 좀 제2의 그런 메가 신도시를 통해서 정지 인프라 확보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